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그 채팅 앱으로 그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오피스텔 그런 매매 현장을 경찰이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 붙잡힌 남자가 보니까는 현직 검사인 거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나 무직이라고 나 직업 없다고 그랬대요. 그럼 어저께 출두하라고 했더니 또 출두를 거부했네.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왔네요. 조용히 끝날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바닥에 우연은 없잖아요. 지금 딱 되게 묘한 시기에 터진 거죠. 근데 경찰들이 정보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찰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그 파트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출두 안 하고 버티고 그럼 검찰이 즉시 사표 수리하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 조사하려고 하고 영장 청구하면은 검찰이 영장 싹 기각하고 그러고 이렇게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검찰을 수사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찰이 이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장 기각도 이거 함부로 못해. 자, 저는 이제 검찰들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비리가 지금까지 진짜 이 빙산의 밑에 가려져 있었던 이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올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경찰이 맛배기를 하나 보여준 것 같아요. 맛배기 제일 약한 거. 네, 이제부터 이제 검찰들도 조심하겠죠. 근데 경찰들이 워낙에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도 그 지방에서 이 차출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이 그 조국을 잡으려고 이 지방에 있는 검사들 전부 서울로 오게 해가지고 이 백몇 명 검사들이 매달려가지고 이 조국을 잡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네. 네, 하여튼 경찰 열심히 좀 타봤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검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도 못했잖아. 예. 이제 제대로 수사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저께 이제 그 최강욱 비서관이 아주 세게 나왔죠. 이거는 기소구태타라고.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총장 관련 수사진들 싹 고발할 거야.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이게 이 관련자들 모두 고발해가지고 그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진짜 정말 세게 지금 그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네, 최강욱 비서관 성격은 뭐 익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제 생각엔 윤석열이 나 총장이거든. 네가 아무리 세도 나를 이기지 못할걸? 아마 그런 마음으로 최강욱 비서관을 견들었을 거예요. 나 한번 이겨봐. 근데 최강욱 비서관이 이게 한번 물면 놔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끈질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강욱 비서관은 끈질긴 부분보다는 오히려 치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 아예 그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저는 어저께 이분의 딱 그 워딩을 보면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각이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고영권, 송경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네, 그리고 어저께 청와대에서 그 얘기했죠. 피의자로 언제 전환됐는지 꼭 좀 얘기 좀 해줄래? 왜냐면은 1호, 2호, 3호 그 출석 요구서에 피의자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날짜를 못 대요. 네, 근데 어떻게 정말 추미애 장관의 말이 또 예술이었어요. 야, 이건 날치기 기소야. 감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속보가 떴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의 조국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 착수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지금 최강욱뿐만이 아니에요. 이강철, 백원우도 기소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총장으로 버티면서 얘가 자기의 존재감이나 몸값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계속 그래도 윤석열 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정부의 인사들과 청와대를 괴롭히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다른 필살기가 없어요. 끝도 없이 할 거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로 딱 하면서 착수하면서 차단한 거예요.
이 윤석열 사단들을 보면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1차 인사 발표 때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백지영장 들고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는 인사 발표하기 30분 전에 이미 최강욱 비서관을 참고인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피의자라고 하면서 대면 조사 없이 중앙지검장 거치지도 않고서는 바로 기소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언론 플레이를 중앙지검장이 3번이나 4번이나 윤석열이 기소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다라는 식으로 해요. 근데 분명히 중앙지검장은 얘기했거든요. 대면 조사를 하고 결정하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근데 송경호가 뭐 윤석열의 신년사를 읽던 양석조가 추타를 부리던 얘네가 계속 잽을 날려요. 근데 추미애 장관한테 팡팡 깨지네 매번. 저는 진짜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진면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말 감탄합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임명된 지 딱 3주 됐어요. 여러분, 3주 안에 끝난 거예요. 윤석열 사단을 끝냈어. 3주 만에. 진짜 이 추미애 장관이 그 언론을 향해서, 그 검찰을 향해서 던지는 한마디가 많지 않지만은 그게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차단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주 그 신의 한 수였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추미애 장관의 정말 이 전술에서의 그 백미는요, 시간차 공격이에요. 저들이 반격한다 하더라도 그 반격이 하루를 버티지 못할 만큼 바로바로 말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다시 말해서 고민하거나 자고우면하거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준동할 때마다 한두 마디씩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반격을 할 수 없을 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딱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날치기인데 감찰이 필요하겠어. 오늘 바로 감찰이 들어가잖아요. 술자리 줄 텐데 그리고 바로 좌천시키고. 네, 차장급들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차장급도 다 자르고. 네, 진짜 추미애 장관은 정말 이 시간차 공격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땐 타이추종을 부려요. 이렇게 잘하는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 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기 전후로 해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은 방식을 좀 바꿨을 뿐이지, 조국 장관이 있을 때는 바꿨을 뿐이지,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발했어요. 청와대하고 법무부에. 언론 이용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지금 3주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크게 이 사람들하고 윤석열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계획한 대로 딱 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이 진짜 속전속결,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그 빠른 워딩, 그 촉각한 워딩,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언론들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길을 잃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검찰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고단수의 이 최전방 그 공격수가 얼마나 이 민주주의의 이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가를 추미애 장관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델로서 보여준 거예요. 예, 뭐라도 개혁하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언론이나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심한가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 자초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같은 경우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검찰과 언론이 합쳐져서 정말 진짜 엄청난 화력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온갖 수사권 뭐 다 동원합니다. 뭐 고발을 하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네. 인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네.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막네. 진짜 온갖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이 의사결정자의 그 눈을 흐려요. 그리고 뭐 타협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퇴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정말 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엄청난 그 언론 플레이와 이 저항 속에서도 정확하게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 골대를 향해서 초고속의 이 집중력을 가지고 그 골대를 전진해가지고 골을 넣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골 결정력이 최고인 진짜 최정보 공격수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도 정말 이 기득권과 이 개혁, 이 적폐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련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세련되면서 진짜 이 골 결정력이 있는 이런 이 공격수가 너무나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정말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뉴스 보면서 픽 웃은 게 있었는데 안철수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입니다. 네, 진짜 윤석열이나 김경률이나 지금 진중권이나 얘네 진짜 세트로 놀고 있어요. 예, 이 사람도 의사 출신이니까 알겠지만은, 네, 내가 의사라는 이름으로 맨날 이렇게 환자들 보면 옷 벗으라고 하고 칼로 푹푹푹 찔러봐요. 이 사람이 이 짓을 몇 개월을 해요, 보는 환자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범죄자인가요, 의사인가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의사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요? 네, 쟤네들이 하는 짓은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눈 감는 거예요. 왜? 그 당하는 환자들이 지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고 나서 왜 의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냐면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미쳤네, 광기했네 하면서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누가 미쳤냐고, 지금. 네, 요즘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이 성전환 수술을 했던 그 부사관 그 변희수 하사가 결국은 이제 국방부에서 강제 전역 판정이 나오거든요. 결정이 나서 이제 병원을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고 합니다. 사유는 성전환이 아니라 심신장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억울하고 하니까는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임태훈 소장이랑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 커밍아웃을 하죠. 저는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 너무 존중하고, 이분 보면서 진짜 옛날에 그 천하장사 마동나 영화 생각났어요. 예,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는 이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국방부가 이분을 머물게 남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한국의 모병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차출돼서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강제로.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이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분도 편하고 그 전체가 편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지금 국방부가 갖춰져 있는가? 지금 우리 현재 군대의 그 징병 체제에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그러면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완벽하게 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차라리 여군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합격을 하는 게 더 저는 오히려 여론의 지원을 받고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로 들어와서 내가 수술했기 때문에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사실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약간 설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국방부와 부딪힌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변에서 좀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코치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세련되게 이분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 가는 방법을 이분한테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